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가 있다고 없다고 기술에 대한 범위를 차이를 내는 것을 원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특히 윈도우 서버 2012는 더더욱 하드웨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파일 서버가 아닌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는 반드시 이제부터는 스토리지 선택을 뭘 할 수 있냐? 파일 서버를 할 수도 있고요. 옛날에 윈타겟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스카시를 에뮬레이션해서 스토리지처럼 제공하는 기능도 기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파일 서버에다가 가상 머신을 집어넣어 놓고 걔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얘가 뭐를 하는 걸까요? 스토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원하면 파일 서버만 가지고, 즉 왼쪽에 있는 거가 가장 작은 건데요. 조그마한 데스크탑에다가 윈도우 서버 2012 설치하고 여기다가 디스크 저장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두 대를 한 대로 묶는 클러스터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디가 솔직히 단일 실패 지점이 되게 됩니까? 얘가 죽으면 스토리지 좀 다 죽죠? 얘를 뭐합니까? 이제 이중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얘를 다수의 노드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당연히 스토리지가 필요해지게 되죠. 즉 선택권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하드웨어 스토리지가 없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SMB 프로토콜, 즉 파일 쉐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오래 쓰셨던 분들은 이 역슬래시 두 개 듣고 들어가는 UNC 경로가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느리고요. 두 번째로 받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받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 2.1 버전인데 3.1에서는 3.0에서는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 처리할수록 조건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여기 3번과 마찬가지로 자동 복구 기능, 즉 이어받기 기능이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파일 서버가 페일오버 되더라도 지금 같으면 끊어지고 다시 받아야 되지만 2012부터는 그냥 바로 이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개의 파일 서버가 있더라도 넘어갈 때 하이퍼브는 중단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아키텍처를 또 하나 개선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파일 카피할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랜카드를 몇 개를 쓰던가요? 다 쓰고 있죠? 보면은요. 옛날 2008 R2까지는 몇 개 썼습니까? 카피할 때? 지정된 거 하나씩만 썼습니다. 2012부터는 서버가 연결 가능한 모든 랜카드를 다 씁니다. 이것을 SMB 멀티 채널이라고 표현하고요. 어찌 보면은 스토리지 연결할 때 사용하는 MPIO와 상당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SMB에 대한 프로토콜 처리를 IP 시큐리티 오프로드처럼 아니면 TCP/IP 침리처럼 하드웨어에 탑재해놓고 처리하는 기술로서 얘가 있으면 당연히 SMB 처리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서 하시면요 안 된다 그래요. 쟤는 꼭 지가 할 땐 되는데 내가 가서 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몇 가지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이제 블로그에서 매핑을 하게 보통 글을 써놓는데요. 지금 파일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하이퍼브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세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관리자입니다. 그죠? 관리자가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세요를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하이퍼브한테 요청하면 파일을 어디서 읽죠? 스토리지에서 읽습니다. 파일 서버에서. 그러면 하이퍼브가 이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파일 서버를 접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안 됩니다. 맞죠? 왜요? 왜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하이퍼브에다 명령을 내렸지 여기다 내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위임하기 위한 커베로스 위임 설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나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커베로스 위임이라 쳐보시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 머신에다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내린 한도에 대해서 다른 머신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이 세팅을 하지 않으시면은 기껏 잘 세팅하시고도 가상 머신이 안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VHD 파일은 최대 용량이 얼마였습니까? 2TB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셨던 게 뭐였죠? P2V 하다가 용량 부족해서 디스크 쪼개야 된다. 너네는 왜 하필이면 2TB로 제한을 해놨냐? 저희만 제한한 게 아니라 저기도 제한을 해놨는데 저희한테 와서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VHX가 되면서 확장이 되고 용량을 64TB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갑자기 팍 꺼지면 이 파일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부의 로그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애 없이
VHD 파일을 최대 64TB까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가는 거, 오는 거 모두 제공합니다. 보통 이런 기술은 한 번만 못 오지 않습니까? 근데 VHD에서 VHDX로, VHDX에서 VHD로 이동도 가능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파일 서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능 정말 괜찮아? 라는 질문을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DAS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스토리지입니다. 쉽게는.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래프는 옛날 윈도우 서버 2008 방식의 SMB를 의미합니다. 얘는 뭘까요? 3.0입니다. 거의 성능이 유사해서 앞서 키노트 데모에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파일 서버에 넣는 거 보셨죠? 걔도 이 구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스토리지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디스크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체크 디스크 돌리다가 요건 다 먹습니다. 용량이 많아질수록 파일이 많아질수록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서버 2012는 오류가 난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고 부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하나를 검색하는데 최대 3초 이내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검사했지만 이제는 문제가 난 부분만 검사합니다. 간단하게 SMB 3.0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는 지금 제 4번 서버에 있는 웹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 보면 해당되는 파일이 아까 제가 ODX를 데모했던 공유 경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운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엄청 느렸고 하시려고 하셔도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의 가상 디스크를 파일 서버에 저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뭐 할 수가 있을까요? 클러스터링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름이 스케일업 파일 서버라는 새로운 구조로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만드시는 걸까요? 공유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해당 노드는 2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얘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하나를 열어보죠. 하나 열어보면은 파일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체제가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 이 상태에서 옛날 방식이었을 때는 얘를 다른 곳으로 페일오버 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얘 파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부팅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그렇지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있죠. 즉 파일 서버에서도 문제없이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베로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황에서 많이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컴퓨터 계정의 위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이퍼V 서버가 SMB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할 수가 있는 컨셉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하이퍼V 가상 머신을 만들자고 하는 관리자의 명령을 하이퍼V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에 이런 폴더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 보안상. 그렇지만 커베로스 위임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능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리 이렇습니다. 기존에 안 됐던 것들이 되게 많이 됩니다. 잠시 한 개 더 보여드릴 겁니다만 일단 스토리지를 통합하는 작업도 기본적으로 뭐로 할 수 있을까요? 무중단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즉 라이브로 스토리지 여러 대에 있는 떨어져 있는 디스크에 있는 가상 머신을 합칠 수가 있고요. 파일 공유를 통해서도 스토리지 없이 고가용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에서 드디어 5 채널 아답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쭉쭉쭉 지원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버추얼 머신도 뭐로 한다는 겁니까? 센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VHDX가 용량이 64TB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쟁사를 쓰시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의 VHD 포맷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9월 4일에 리리스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머신 컨버터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뭘 할 수가 있느냐? VMDK 파일을 VHD나 VHDX로 컨버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컨버팅 툴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이제 고가용성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개선된, 향상된, 새롭게 나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고가용성이 만약에 4대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는 한 대가 죽으면 남은 3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요. 남은 한 대가 죽으면 남은 2대가 있더라도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는 죽는 거였었습니다. 왜요? 항상 반 이상이 살아남아야지만 운영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윈도우 서버 2008에서 이런 이유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한 곳을 더 만들었습니다. 파일 공유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몇 놈이 살아있습니까? 4개가 살아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죽어도 몇 개가 살아있는 것이죠? 3개가 살아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다 죽을 때까지 서비스하고 싶어. 2대가 남아있어도 아까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서 하나 더 죽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한 대가 죽을 때까지 서비스 계속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서비스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나온 옵션입니다.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놈이 있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옵션입니다. 쉽게는. 이것을 동적 쿼럼이라는 기술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체크박스만 하나 해놓으시면 뭐가 되느냐? 바로 클러스터가 과반수 이하가 돼도 운영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실시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 표현하죠. 뭡니까? 서버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넘기는 기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표현합니다. 서버가 꺼졌을 때 다른 쪽에 살려가지고 올려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희는 퀵 마이그레이션을 표현합니다.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은 무중단으로 넘어가고요. 퀵 마이그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스토리지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중단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상화 시장에 있는 벤더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은 10개를 요청을 하면 한 번에 몇 개씩 갔습니까? 하나씩 갔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밤을 새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대역폭이 지원하는 범위를 설정을 하시면 최대 지원하는 범위를 늘리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대역폭만 허락하면 무한대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메가짜리 허브에 물리시고 100대를 넘기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네트워크는 행이 걸립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이퍼웨어의 기본 설정은 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합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공유 스토리지 없이도 죽지 않고 넘기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최대 64개의 노드에서 8,000개의 가상 머신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저쪽은 3,000개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운영체를 옛날부터 만들어왔던 회사고 저쪽은 가상화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기술과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확연히 숫자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클러스터링을 만들어놨을 때 죽지 않고 넘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업데이트 기술 같은 것들이 기본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SRIOB는 뭐를 쓰는 기술입니까? 하드웨어를 쓰는 기술입니다. 얘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같은 회사를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요. 이쪽에서 30번 포트를 쓰고 있었는데 넘어간다고 30을 받을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은 못 넘깁니다. 근데 저희는 뭘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운영체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넘기는 구조가 생기면 뭐를 하냐? 일시적으로 내부에다가 뭐를 하냐? 소프트웨어적인 옛날 방식 랜카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윈도우 서버 2012는 기본적으로 랜카드를 소프트웨어로 티밍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얘를 뭐 하면 될까요? 2개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고 뭐 할까요? 이 상태 이대로 다른 곳으로 넘깁니다. 그럼 먼저 만약에 이쪽 머신이 SRIOB를 지원하지 않으면 뭘로 운영하면 됩니까? 옛날 방식으로 운영을 다시 하면 됩니다. 지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일단 운영하면서 새로운 포트를 할당을 받고 팀을 만든 다음에 원래 있는 소프트웨어 랜카드 뭐 하면 됩니까? 뜯어버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즉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와 실시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술에 대한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는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하는 SRIOB를 쓰시더라도 다른 머신으로 무중단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데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이 머신에 대한 넘기는 기능인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10개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에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에 예를 하면 뭐가 됩니까? 장애 없이 뭐가 되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장애 없이. 얘는 뭐죠? 시스템이 한쪽이 꺼지거나 둘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쪽이 죽었다 생각하고 디스크 자체를 넘겨받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얘는 하드웨어적인 폴트가 있을 때 얘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대하드웨어 유지 보수 같은 걸 써서 플랜드 다운타임을 만드실 때 기술입니다. 선택해서 2번을 선택하면은 10개가 동시에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넘어가죠. 이 상태에서 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밑에 있는 11번부터 20번까지를 뭐로 할 거냐? 3번으로 이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하는 사이에 벌써 위에 10개는 다 넘어갔고요. 이제 이게 3번으로 쭉 넘어가요. 꼴랑 10개씩만 2번 보여주고 말아. 3번으로 넘어가면 다시 3번에 있는 20개를 그대로 1번으로 다 갖고 오겠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대여포만 지원할 수 있다면 지금 20번부터 1번까지를 몽땅 다 끌고 잡아다가 이동의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에 노드 선택을 한 다음에 1번으로 동시에 다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 잘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행 걸리거나 서 있는 모습도 하나도 못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트워크 대여폭이 지원하면은 최대한 많은 가상 머신을 실시간으로 넘길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머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보셨던 SRIOB가 있죠. 제가 이거 못 쓰는 거였습니까? 네트워킹에서 보면은 SRIOB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를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는 다른 머신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소프트웨어 티밍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티밍이 뭐냐? 제가 특정한 머신 하나 보여드리면요. 특정한 머신에 제가 서버 관리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 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로컬 서버에 보면은 네트워크 팀이라는 것이 있고 닉 팀이라는 것이 있고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티밍을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더라도 랜카드를 티밍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32개까지 티밍할 수 있고요. 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들을 기본적으로 티밍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 있는 머신에서 로컬 서버에 가서 보면은 닉팀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닉팀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하드웨어가 티밍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최대 32개까지의 랜카드를 하나의 팀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SRIOB도 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SRIOB를 지원하는 머신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머신을 그냥 이동해서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에 2번을 선택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2번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쓰는 걸까요?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랜카드 올리고 티밍한 다음에 넘기고 체크한 다음에 부실 거냐 원래 걸 쓸 거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하면 이 스토리지를 무중단으로 뭐 할 수 있느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무중단으로 스토리지 통합하는 기능이고요.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셨던 파일 서버도 쓰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가형성 잘 만들어 놓으셔야 가끔씩 꼭 나오는 게 뭡니까? 고가형성 안 쓰는 놈도 문제없이 넘겨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기술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스토리지가 같이 없는 경우에도 이동을 클릭하면 뭐 할 수 있냐? 먼저 vstic 파일을 카피합니다. 저쪽으로. 이쪽 걸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메모리 구조 카피하고요. 그 사이에 바뀐 내용 카피해서 그게 네트워크 시간보다 끊어진 시간보다 짧으면 무중단으로 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공유된 스토리지가 없는 실시간 마이그레이션을 표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구조에서 스토리지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합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높은 고가형성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클러스터에서 죽었어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많이 쓰시던 거죠. 얘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진 나거나 홍수 나거나 뭔가 이유가 있거나 정전되거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남부지방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쪽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를 할 때 당연히 비동기적으로 복제가 되고요. 5분 단위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최소 5분 단위만큼 다시 똑같은 머신을 부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D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복제를 시도하고 나면은 원본에서 복제로 최초본이 넘어가고요. 그 이유는 안정성을 위해서 로그 파일을 쉬핑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윈도우 서버 2012 하이퍼V의 기본 기능입니다. 역시나 간단하게 한번 딱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이 머신이나 이 머신을 다른 곳으로 복제해라, 아니면 이 머신을 복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제 사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복제할 대상을 고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면 복제할 대상을 이런 식으로 검색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에 바로 무엇이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복제는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머신에 대해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역할에 가서 방금 전에 보셨던 하이퍼V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복제를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복제를 선언한 이후에 해당되는 머신이 A에서 B로 뭐가 될까요? 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몇 번마다 할 건지를 체크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요, 시황에상 제가 여기에 있는 머신과 실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머신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끔씩 물어보세요. 뭐가 진본이냐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복제에 장애 조치라고 하는 놈이 4번이고요. 이쪽에서 옵션에서 오른쪽 버튼 복제 사용에 가서 이런 메시지, 상태 보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원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머신이 완전히 빠그라졌다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쪽 머신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제 누르고 장애 조치하면 모든 정보가 다 이쪽으로 바뀝니다. 뭐가 될까? 이쪽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 꼭 이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씩 해봐라 그러죠. 그런데 저희 리플리케이션을 한 번 하시고 나면은 얘가 이제 진본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다시 원본 지역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플리케이션 다시 시키셔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고객분이나 우리나라 파트너나 여러 곳은 꼭 한 번씩 돌려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테스트로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IP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가 바뀌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IP를 입력 막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IP 주소를 사전에 장애 조치돼서 뭘 쓸 건지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라 그러면 다음 세션에 할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두 개를 같은 IP 대역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기본적인 DR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이퍼V 리플리카입니다. 열심히 얘기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70분이 되게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원래 세션을 90분짜리 3개 하자로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4시간 동안 진행하는 게 실제로 교육에 오시면 8시간 정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되게 엑기스 있게 뽑아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얘기 지금 대부분은 다 윈도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윈도우 얘기인데 보통 기업은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닉스가 없더라도 대부분이 모두 있습니까? 리눅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이퍼V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퍼셉션이 좀 있으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잘 돌아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sRIB 그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 본사의 개발자는 3년을 해당된 표준기구와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기껏 만든 게 체크박스 하나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기술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저희도 오픈소스 진영에서 리눅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리눅스에서도 네이티브하게 윈도우와 동일한 성능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당되는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패키지의 이름이 뭐냐면 인테그레이션 컴포넌트라 얘기합니다. 다행히 어제 윈도우 서버 2011을 지원하는 그리고 레드의 센트 6.3 버전을 지원하는 인테그레이션 컴포넌트 3.4 버전이 릴리스가 됐습니다. 얘를 설치하시면 리눅스도 네이티브하게 윈도우에서 가질 수 있는 성능을 거의 다 리눅스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정말 리눅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머신이 되게 많은데요. 센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센트 더블 클릭 해볼까요? 더블 클릭 엔터를 딱 쳤더니 현재 머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제가 시스템 도구에 시스템 정보에 가서 봤더니 CPU가 얘도 몇 개입니까 지금? 64개까지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리눅스도 숫자 제한 없이 윈도우와 동일하게 최대 64개의 코어 1테라의 메모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하게 하이퍼V의 모듈을 그대로 끌어다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